네, 인터넷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지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난동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난폭한 환자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림 보시면 응급실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런 난폭한 환자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단순히 주치의에 의해서 난폭한 환자들이 제일 많겠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항상 난폭한 환자들 중에서 진짜 환자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은 이제 아지테이션, 즉 불안이나 난동 환자에 대한 대처 방안, 네, 약물에 의한 진정,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결박에 의한 그런 진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뭐 또 약물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중독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급성 불안과 난동 환자의 진정, 그리고 약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뭐 이렇게 계속 난동이 있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겠죠. 뭐 특별히 이제 조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또 제대로 조치를 받아야 되니까요. 자, 심한 불안과 난동 환자입니다. 20세 여자 환자, 큰 길에서 속옷만 입고 주변 사람들과 싸운다고 경찰이 응급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난폭한 환자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제대로 조절이 되냐면, 그런 환자들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병원으로 이송을 하죠.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는 마른 체형이고 과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세계 대통령이라고, 트럼프의 숨겨놓은 부인이다, 옷은 누가 훔쳐갔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제 뭐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야기가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흐름이 끊어지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의 흐름은 아니지요. 소리 지르고 갑자기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의료진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잠시 후에는 유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네, 의료진을 때리려는 이 환자에서 안정을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환자의 상태를 보면 정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어떤 조울증 같은 경우에 양극성 장애, 이런 정동 장애에서 매닉 스테이트, 약간의 조증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정신분열병의 조현병의 어떤 증상이라고, 망상 증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러한 과도한 행동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안정을 시켜주는 것은 스스로의 안전, 왜냐하면 이런 과한 행동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남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에 있어서는 약물적인 진정,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구속, 이런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약물을 이용한 안정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어떤 약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안정에 쓰는 약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벤조다이아제핀, 벤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벤조 계통의 안정제, 그리고 1세대 항정신병제, 2세대 항정신병제의 작용 기전 합병증 적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성인이 아니라 노인이나 소아의 어떤 특수한 상황의 안정제, 그리고 중독 증상과 금단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화학적인 안정요법에 쓰이는 약들과 종류, 그리고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